전화를 끊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74세 박순자 씨의 말입니다. 그날도 제가 먼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아들은 무심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바빠요,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렇게 짧게 끊었어요. 3분도 안 됐어요. 전화 끊고 나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늘 나만 먼저 전화하고, 아들은 왜 한 번도 먼저 전화 안 할까?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순자 씨는 한참을 말을 멈췄다가 말합니다.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박순자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6개월 후 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는 아들이 먼저 전화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가 와요. 방문도 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이제는 두세 번 와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아들 태도가 달라졌어요. 저를 존중해요. 엄마도 바쁘시구나, 엄마도 인생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당연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소중한 존재가 됐어요. 순자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6개월 전 그날 밤 눈물 흘렸던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때 결심했거든요. 이제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혹시 여러분도 박순자 씨처럼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한테 먼저 전화하고 먼저 챙기는데 자녀는 무심하고요. 왜 늘 나만 먼저일까? 왜 자식은 날 안 찾을까? 이런 생각에 가슴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께 3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왜 자녀가 무심한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녀가 나쁜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이해하시게 돼요. 둘째, 박순자 씨처럼 6개월 만에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배우시게 됩니다. 셋째, 자녀를 미워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탓하지도 않으면서 존엄하게 사는 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그 연락은 누가 먼저 하나요? 여러분이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자녀가 먼저 하나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먼저 하실 겁니다. 자녀가 먼저 전화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공부 챙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모든 게 자녀 중심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늘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자녀는 늘 받는 역할이었고요. 이게 수십 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 부모의 헌신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부모님은 원래 이렇게 해주는 거야. 부모님은 늘 내 편이야. 부모님은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 이렇게요.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익숙해진 겁니다. 공기처럼요. 공기가 소중한 건 알지만 매 순간 감사하진 않잖아요. 부모도 그렇게 됩니다. 소중한 건 알지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하면 상황은 더 달라집니다. 자녀의 삶에 우선순위가 생겨요. 첫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는 아이입니다.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게 최우선이에요.
세 번째는 직장입니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부모가 옵니다. 네 번째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자기 가정이 먼저니까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합니다. 내가 평생 너를 첫 번째로 생각했는데 이제 나는 네 번째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2025년 서울대학교 가족관계학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부모 중 78%가 자녀와의 연락을 먼저 시작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22%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 중 65%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다고요. 왜일까요?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72세 김영애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애 씨는 아들 가족과 같은 동네에 삽니다. 차로 10분 거리예요. 영애 씨는 아들 가족을 정말 사랑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반찬을 해서 갖다 줘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좋아하는 나물, 손주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정성껏 만들어서 아들 집에 갖다 줍니다. 아들은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 고마워요라는 말이 줄어들었어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가 또 반찬 가져오셨네 이런 식으로요. 영희 씨는 손주도 자주 봐줬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요 라고 하면 그래 내가 볼게. 걱정 마 라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이었어요. 손주를 보는데 기쁘지 뭐.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됐어요. 일주일에 3번, 4번 봐주게 됐거든요. 며느리는 어머님이 봐주시니까 너무 좋아요라고 했지만 영희 씨는 피곤했어요. 내가 육아 도우미가 된 것 같아. 영희 씨는 명절 때도 모든 걸 준비했어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서 처음부터 안 시키고 혼자 다 준비하다 보니 계속하게 된 거죠. 음식 장 보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뭐 하면서요. 하지만 아들 가족은 감사보다는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는 원래 이렇게 하시잖아. 영애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자식이 좋고 손주가 좋아서요. 하지만 1년, 2년 지나니 제가 당연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줄어들고 제 마음을 물어보지도 않고 전화도 늘 제가 먼저 하고 자식은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반찬이 필요할 때, 손주를 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그때만 연락이 와요. 서운해요. 속상해요. 하지만 말 못해요. 말하면 자식한테 부담 줄까봐. 영희 씨의 기대는 점점 커졌어요. 이렇게 많이 해줬으니까 자식이 날 더 챙겨주겠지? 자주 와주겠지? 고마워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들은 바빴고 며느리는 자기 일이 많았고 손주는 학원이 바빴어요. 영애 씨를 챙길 시간이 없었답니다. 영애 씨는 외로웠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왜 자식은 날 챙기지 않을까? 어느 날 영희 씨는 깨달았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줬구나. 자식한테 내가 당연한 존재가 됐구나. 영희 씨는 지금도 서운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영희 씨처럼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많이 해주셨나요? 반찬 해주고, 손주 봐주고, 집안일 도와주고요. 그런데 자녀는 당연하게 여기나요? 고맙다는 말이 줄어들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영희 씨와 같은 상황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부모가 너무 많이 주면 자녀는 받는 게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부모는 점점 외로워집니다. 이번엔 76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숙 씨도 아들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요.
하지만 정숙 씨는 영희 씨와 다르게 살았습니다. 3년 전 정숙 씨는 결심했어요. 거리를 두자. 자식한테 너무 많이 해주지 말자. 왜 그런 결심을 했냐고요? 제가 영희 씨처럼 살았거든요. 자식한테 반찬 해주고, 손주 봐주고 뭐든 다 해줬어요. 하지만 자식은 당연하게 여겼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고 전화도 안 하고, 저만 서운하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정숙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첫째,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늘 제가 먼저 전화했거든요. 그걸 멈췄어요. 기다렸어요. 1주일, 2주일. 아들이 전화할 때까지요. 처음엔 불안했답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어떡하지? 나를 잊은 건 아닐까? 하지만 참았어요. 2주일이 지나니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 왜 연락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정숙 씨는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바빴어. 짧게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그날 이후 아들이 먼저 전화하는 횟수가 늘었답니다. 둘째, 도움을 먼저 제안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손주 봐줄까? 반찬 해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걸 멈췄어요. 대신 아들이 부탁할 때만 들어줬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오늘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 정숙 씨는 먼저 자기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어려워. 내일은 괜찮아. 이렇게요. 처음엔 미안했답니다. 자식한테 거절하는 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제 일정도 중요하니까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달라졌답니다. 어머님도 일정이 있으시구나. 미리 여쭤봐야겠다. 정숙 씨를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셋째,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요즘 직장 어때?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키니? 너희 부부 사이는 괜찮니? 이런 거요. 하지만 이제는 안 물어봐요. 자식이 말하면 들어주지만 먼저 물어보진 않아요. 정숙 씨는 말합니다. 자식에게도 사생활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요. 자식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할 때까지요. 넷째, 자기 삶을 먼저 채웠어요. 저는 제 삶이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자식 생각만 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취미도 생겼어요. 요가도 하고 등산도 가요. 제 인생이 바쁘니까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정숙 씨는 일주일에 친구를 3번 만나고 요가를 2번 하고 등산을 1번 갑니다. 바빠요. 자식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좋아요. 다섯째, 괜찮다는 말을 진짜로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서운하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괜찮아요. 제 삶이 충만하니까요. 자식이 안 와도 괜찮아요. 전화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저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요. 3년이 지난 지금 정숙 씨와 아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더 좋아졌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늘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방문도 늘었답니다. 한 달에 1번이었던 게 이제는 2~3번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엄마를 부담으로 보지 않고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바쁘시구나. 엄마도 인생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숙 씨는 말합니다.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가까워졌어요. 덜 해주니까 더 고마워해요. 먼저 연락 안 하니까 자식이 먼저 연락해요. 역설적이지만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애 씨처럼 자녀에게 많이 해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숙 씨처럼 거리를 두고 계신가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영희 씨처럼 사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많이 해줘야 한다. 부모는 희생해야 한다 이렇게요. 하지만 그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덜 해주는 게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자녀에게 더 잘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거리 조절로 깊어집니다. 너무 가까우면 당연해집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이 생기고 존중이 생깁니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5가지 지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먼저 연락을 줄이는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자녀한테 먼저 전화하셨나요? 이제 그걸 줄이세요. 일주일에 3번 했다면 1번으로 줄이세요. 매일 했다면 일주일에 1번으로 줄이세요.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자식이 나를 잊는 건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엄마 왜 연락 없으세요? 이렇게요. 그때 짧게 대답하세요. 바빴어. 괜찮아. 이렇게요.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68세 한명숙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매일 딸한테 전화했어요. 하지만 딸은 귀찮아했어요. 엄마 바빠요. 이렇게 짧게 끊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줄였어요. 일주일에 1번만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걱정하더라고요. 지금은 관계가 훨씬 좋아요. 둘째, 도움은 요청받았을 때만 주기입니다. 먼저 반찬 해줄까? 손주 봐줄까? 이렇게 제안하지 마세요. 자녀가 부탁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부탁받았을 때도 내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어려워. 내일은 괜찮아.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도 일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 일정만큼 여러분 일정도 중요합니다. 당당하세요. 71세 조영자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늘 먼저 손주 봐줄까? 라고 물어봤어요. 며느리는 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며느리가 부탁할 때만 들어줬어요. 그리고 제 일정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저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일정 괜찮으세요? 미리 물어보더라고요. 셋째,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기입니다. 요즘 직장 어때? 부부 사이는 괜찮니?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키니?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자녀가 말하고 싶으면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지 않아도요. 간섭은 관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담입니다. 자녀도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존중해 주세요. 73세 김순희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 사이를 늘 걱정했어요. 너희 요즘 사이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들은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물어봐요. 아들이 말하면 들어주지만 먼저 묻진 않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이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넷째, 부모 자신의 삶을 먼저 채우기입니다. 자녀 생각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을 채우세요. 친구 만나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쁘면 자녀한테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달라집니다. 엄마가 바쁘시구나. 엄마도 인생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75세 박경희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자식 생각만 했어요. 외로웠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요가도 시작하고, 등산도 가고 친구도 만나요. 지금은 바빠요. 자식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좋아요. 제 인생이 충만하니까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게 돼요. 다섯째,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아지도록 즐겁게 잘 사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진짜 괜찮아지도록 사세요. 어떻게요? 위에 4가지를 실천하세요. 먼저 연락 줄이고, 도움 줄이고, 간섭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세요. 그러면 진짜 괜찮아집니다. 자녀가 안 와도 괜찮고 전화 안 해도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이 충만하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2사람의 이야기와 5가지 지혜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해도 될까? 자식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는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어른이 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자녀를 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을 중심에 두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녀를 중심에 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중심에 두세요. 자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중요합니다. 자녀 인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도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추세요. 노년의 존엄은 어디서 올까요? 자녀가 잘해줘서? 아닙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옵니다. 부모는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사는 어른입니다. 자녀에게 존중받는 부모의 공통점이 뭘까요? 감정적으로 독립돼 있습니다. 삶이 바쁘고 단단합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중받습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여러분은 자녀의 수단이 아닙니다. 반찬 해주는 사람, 손주 봐주는 사람.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존엄한 한 사람입니다. 목적입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적게 가져도 평안하다. 자녀와 멀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희생이 아니라 더 단단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단단하면 자녀와의 관계도 단단해집니다. 내가 충만하면 자녀와의 관계도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먼저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부탁하지 않는데 먼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 삶에 간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삶을 먼저 채워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혹시 주변의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존엄하고 단단한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탓하지도 않고 이제는 나를 중심에 둬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